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 3시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은 허리 통증 잡는 호흡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요체는 이겁니다. 허리 통증을 잡는 단 하나의 운동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랫배의 힘줄기, 아랫배의 힘을 잘 주는 습관 자체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남주님 안녕하세요.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것 자체가 결국 횡격막 호흡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허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여러분께 제가 지난번 시간에 강의를 드렸고, 오늘은 옆에 계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물리치료 선생님, 송영인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횡격막 호흡과 코어 근육 단련,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허리 보호, 이런 것들을 달성하게 될 수 있는지를 실질적인 실천할 수 있기 위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오늘 송영인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이 강의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안남주님 질문 주셨는데, 복식 호흡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약간 관점이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횡격막, 복식 호흡은 원래 명상을 하기 위한 호흡이고, 내부 장기들까지 많이 움직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흡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호흡법이라는 거는 결국 코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호흡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 근육을 단련을 하고 몸 안에 있는 원통을 잘 느끼고 그 원통을 하체랑 같이 쓸 수 있게 만들 때 허리가 보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허리 재활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잘 듣다 보면 아시게 됐지만, 이게 실은 모든 운동이나 모든 스포츠 활동의 기본입니다. 골프, 서핑, 필라테스, 거의 모든 사이클, 거의 모든 신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운동이 이 아랫배의 힘주기, 그리고 횡격막 호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고 모든 운동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횡격막 호흡 그리고 아랫배의 힘주기가 허리 통증에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허리 재활에 있어서,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을 잘 시행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니까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안전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태껏 비욘드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해왔었고요. 화면 전환, PD님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1년 남짓 비욘드에서 한 이런 내용들로 여태껏 강의를 해왔었고, 지금 제가 허리 통증, 코 강화 호흡법을 한 2주 정도 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 강의가 허리 통증을 타면 단 하나의 운동, 그리고 실천 1편입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송영인 선생님 모시고 실천 2편에 대해서 영상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번의 강의에 다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골프 프로님과 함께 공 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코상님 안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보호법을 항상 주고 있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복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 원통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몸통 안에 있는 근육 원통이 일정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외부의 힘을 원통으로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복압이라고 한다면 이 원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만 볼록하게 만들어도 복압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압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근육 원통으로서 외부의 힘이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만드는 거고, 이 근육 원통이 협응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재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허리 재활에 대해서 배의 힘주기, 바르게 걷기, 바르게 물건들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렸고요. 걷기에 대해서 제가 정신과 선생님 그리고 내과 선생님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등산, 필라테스, 수영, 사이클, 골프 이런 각각의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많은 신체 활동들을 활발하게 즐기시길 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사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를, 이런 그 주제들도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지금 말씀한 수영, 등산, 필라테스, 사이클, 골프 이런 선생님들이랑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지, 보다 더 신체 활동, 운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송영인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 병원 실질적으로 코어가 되는 병원에서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심도 있는 재활은 송영인 선생님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인 실장님은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세길병원 재활관리 실장님이시고요. 물리치료사시고,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스포츠 테이핑, 카이로프랙티스,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허리를 안 아프게 잘 쓸 수 있을지, 관절을 잘 재활을 할 수 있지,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온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재활 요번에 강의 준비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강의 준비, 목소리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고,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됐냐면, 제가 개념적인 설명은 제가 할 거고요. 이 개념적인 설명을 지나고 나면 실제로 환자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송영인 선생님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실시를 가르치는 부분, 환자들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영인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 입장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자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아랫배에 힘주기라고 불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몸 안에는 몸 안에 원통이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격막, 복횡근, 등 쪽 근육, 그리고 골반 바닥 근육, 이 4개의 근육은 서로 기랑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이 들어가면 다른 하나의 힘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근육을 하나의 유닛으로, 한 덩어리로 쓰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외부의 충격이 떨어졌을 때, 허리를 쓸 때 허리 외력을 원통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척추뼈란 막대기 같은 걸로 외력을 저항하는 거랑 이런 원통으로 외력을 저항하는 거랑 사이엔 큰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달리기 하기 전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턱을 당기고 배에 힘을 딱 주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배에 힘이 고르게 잘 들어가 있게 되면 허리가 부상을 덜 당한다는 걸 우리 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꼭 달리기 하지 않을 때도 그런 식의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허리가 과도한 힘을 받는 것에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재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배에 힘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배에 힘을 주라 그러면은 이 위쪽에 복직근, 그러니까 왕자 나오는 근육들을 힘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윗배에 힘을 주는 거, 여러분이 힘을 줘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배에 힘을 강하게 주면 아랫배랑 따로 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원통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팔과 배가 같이 연결해서 상체, 목 경추 부분이랑 요추 상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데, 아랫배랑은 연결되는 느낌을 별로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윗배에 힘을 주는 거는 물건 들 때나 그럴 때 꼭 필요한 동작이지만, 실질적으로 허리 자체, 보통 우리 허리의 문제는 대부분 하부 요추에 생깁니다. 하부 요추를 보호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랫배에 힘주기, 보통 아랫배에 힘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 추가 정보를 찾아보실까봐 전문 용어를, 원래 기원이 되는 용어를 넣은 것 뿐이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몸 안의 원통을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배의 힘주기를 윗배 힘주기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윗배 힘주기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 때 윗배에 힘을 줘야지 상체 척추가 다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함정은 우리가 윗배에 힘을 주는 능력은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주려고만 하면 누구나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깥쪽에 있는 큰 근육이기 때문에. 근데 아랫배는 속근육에 가깝고 바깥쪽에 있는 큰 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훈련을 해야 그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 아랫배에 힘주기를 말씀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설명 들으시면 아랫배에 힘주는 게 뭐냐? 배에 힘주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럼 대부분 윗배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주는 게 뭔지 오늘 송영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호흡법을 보면은 강의에 앞서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법으로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횡격막과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원통을 이루는 근육을 가지고 호흡하는 훈련을 하고요. 거기다가 하체 협응력 강화 운동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으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는 허리를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은 아랫배에 힘을 줘서 이 원통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에서 일상생활 하시는 게 허리의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아랫배에 힘주기가 된 상태에서 윗배에도 힘을 줘야지 허리가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밑에 써 있긴 한데 제 화면을 조금 치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횡격만 호흡법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되는 근력 운동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배에 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 힘을 잘 줄 수 있게 배에 힘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아랫배에 힘을 강화하는 훈련. 우리가 흔히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거죽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지 속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는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속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으로서 횡격막 호흡을 하는 거고요. 이 횡격막 호흡으로 일상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횡격막 호흡으로 속 근육을 강화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 모든 강의의 근본이 되는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고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배를 출렁출렁하게 하면서 일상생활 하기를 권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력 운동으로서 횡격막 호흡을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 하시는 겁니다. 강나영 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아랫배에 힘을 주니 구부정할 때 상체가 펴지는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상체가 펴지는 게 아니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면은 골반이랑 허리가 연결이 됩니다. 골반의 위치가 교정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는데 꾸부정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환자분들은 바른 자세가 뭔지 몰라서 못 지키시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이 부족하신 겁니다. 그 근력을 만드는 것이 이 아랫배에 힘을 주기 위한 훈련, 호흡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횡격막 호흡부터 우리 송영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인지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 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지교육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횡격막 호흡 인지교육을 알려드릴 건데요. 횡격막 호흡은 일단 갈비뼈 쪽이랑 복부 쪽에 손을 갖다 대시고 그 상태에서 쭉 숨을 들어 마셨을 때 배랑 갈비뼈가 동시에 확장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확장이 되고 내쉴 때 쭉 수축이 돼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요. 쭉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때 호흡을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빠르게 하시고 너무 느리게 하시도 안 되고 이제 들어 마실 때 2에서 3초 내쉴 때 2에서 3초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빠르게 하거나 너무 느리게 하면요 다른 근육이 작동을 해요. 지금 원통형 근육을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횡격막이나 이제 밑에랑 양옆에 이렇게 심부 근육을 기르고 있는데 이제 너무 빠르게 하거나 너무 느리게 하면은 이 주변에 복직근, 원장님이 설명했던 그 복직근 근육이 작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근육이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초 정도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호흡을 해주시고요. 멈추지 않고 평상시대로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멈추는 순간 똑같지만 멈추는 순간 또 다른 힘이 들어가요. 멈추는 순간 다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평상시대로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복압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네. 이게 보통 횡격막 호흡이라는 게 그 횡격막을 많이 써야 되니까 최대한 크게 하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크게 해버리면은 이제 다른 이제 주변 근육들이 작동을 해요. 지금 원통형 근육만 이제 호흡을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원통형 근육만 사용하려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저강도로 이제 적절하게 평상시 호흡대로. 아, 그럼 그 원통형 근육들은 너무 심부에 있는 근육이어서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을 하죠? 처음에는 원래 잘 안 느껴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원래 잘 안 느껴져야 되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교육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초크성이 얌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가슴이 부푸는 호흡인가요? 배가 나은 호흡인가요? 뭐가 정답이죠? 둘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가슴이랑 이제 배에 손을 대는 위치가 이렇게 되는 위치가 둘 다 똑같이 들어 마시고 똑같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나와야 된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설명을 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셔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죠? 네, 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갈비뼈 움직임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갈비뼈 움직임은 일단 환자분이 갈비뼈 쪽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갈비뼈 쪽에 손을 대시고 이 상태에서 들어 마시고 내쉴 때 갈비뼈가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정확히 들어야 되고요. 이때 허리를 이렇게 쭉 내밀거나 이렇게 쭉 수그리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호흡만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화면 PPT 보시면은 횡격막과 이제 늑간근이라는 부분이 이제 자극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자극이 되면서 여기를 확장하다고 수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네. 선생님이 호흡을 도와주는 인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인지를 하실 때는 인지 교육은 이제 손을 정확히 가져다 대고 환자분들한테 느끼게. 그러니까 환자분 지금 그림에서 보면 선생님 손이 그 치료사분님의 손이 환자분 갈비 사이 그냥 다 있는 건가요? 아, 갈비뼈 사이에 예. 손을 갖다 대면 됩니다. 갈비뼈 사이에 손을 갖다 대야 이제 요 앞에 늑간근이라는 근육이 자극하는 걸 정확히 느낄 수가 있어요. 갈비뼈 사이 쪽에 정확히 대시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는 걸 느껴야 된다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인지 교육이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 자기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는지를 좀 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숙달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게 그 횡격막 호흡에 그러니까 이 원통에서 갈비 사이 근의 움직임을 보는 건 원통형 근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 뚜껑에 해당하는 횡격막 쪽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뚜껑에 해당하는 횡격막 근육이 작동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갈비 사이 근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면서 네. 아, 이거 자체가 횡격막을 느끼게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하면은 이제 척추 옆 근육, 이제 다혈근이라고 불리는 이 근육인데요. 척추 옆쪽에 보시면 척추 옆쪽에 이렇게 줄지어서 쭉 붙어 있어요. 척추 옆쪽에 붙어 있고, 이 호흡은 이제 앉아서 시행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통증이 앉아 있을 때 나오시는 분들은 누워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누워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앉아 있을 때 조금 더 자극이 되고 이제 강화하시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앉아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진행하시고, 등 쪽에 손을 가져다 대고 똑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숨을 들어 마시고 갈비뼈 등 쪽이 늘어나는 느낌, 내쉬는 느낌을 하면서 수축을 정확히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등 쪽이니까 처음에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처음에 느낌이 잘 안 오시고 처음에 배만 볼록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등 쪽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손으로 가져다 대시고 확장되는 느낌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원통을 구성하는 네 가지 근육을 각각 환자들이 느끼게 하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뭐 하나의 힘을 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원통의 네 가지 구조의 근육들을 비슷하게 쓰면서 호흡을 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1대1 비율로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 제가 등 쪽만 하고 과일뼈만 한다고 해서 여기만 호흡하시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네 가지가 원통형이 다 확장되고 다 수축하는 걸 정확히 느끼셔야 돼요. 아, 그럼 어디 한 군데가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등, 그리고 배, 아랫배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비슷한 정도로 수축했다가 확장했다가.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과하게 하려면 그게 될 수가 없겠군요. 동작이 커지면은. 동작이 커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저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 네 개를 동시에 하려면 협응력을 기르려면은 고강도 운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네, 저강도로 호흡을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제 복행근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복행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행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라서 가장 이제 좀 집중하기가 좋긴 한데 이때도 중요한 게 복부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갈비뼈랑 등 쪽이랑 이제 골반 밑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축 이완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확장할 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들어 마시고 후 내쉴 때 이제 복부 안쪽에 쭉 집어넣어 보면 여기 안쪽에 골반 안쪽에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당겨지는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쪽에 힘을 조금 주시면서 쭉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배를 그냥 볼록하게 내보내면 안 돼요. 배를 볼록하게 내보낸다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를 풍선 불듯이 약간 좀 팽팽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팽팽하게 만들고 쭉 코러셀 조이듯이 쭉 조여줘야 돼요. 정확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게 코러셀 조이듯이 조인다는 느낌이 뭐냐면 복행근 근육 자체가 이렇게 코러셋처럼 이렇게 옆구리 쪽이랑 앞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쪼여든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쭉 안으로 넣다 보면은 그 느낌을 정확히 느끼고 확장할 때도 정확히 부푸는 느낌을 느끼는데 그때 배를 내미는 게 아니고 안쪽에 골반 안쪽에 힘을 주고 쭉 들어 마시면서 이 딱딱한 느낌이 조금 들어야 돼요. 딱딱하다기보단 팽팽한 느낌이 더 맞는 것 같네요. 팽팽한 느낌으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안남준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교육 안 받고 혼자서 해보시라고 저희 방송을 이렇게 기획을 하긴 한 건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우리가 거죽 근육은 되게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근육들은 다 거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코 근육의 기본인 호흡근을 단련하는 이 원통형 근육 같은 경우들은 다 속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 느낌이 안 되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오케스트라처럼 하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이따 강의 보면은 이걸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홈 엑서사이즈 툴 같은 것도 가르쳐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코송이 양념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스쿼트 할 때 복압과 말씀하시는 호흡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스쿼트 할 때는 힘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 힘을 주는 게 중량 스쿼트가 아니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강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스쿼트를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쿼트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아랫배 힘이 잘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아랫배에 힘을 잘 주려면 아랫배 근육들의 힘을 길러야겠죠. 그럼 아랫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스쿼트를 하는 거는
했다가 부상을 타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아랫배에 힘을 기르고 등 쪽 근육이랑 같이 균형 있게 쓰는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게 안정궤에 대해 올라가면 스쿼트를 하는 게 합당한 방법이지, 그냥 스쿼트를 바로 덤벼버리면은 그 네 가지 근육 자체가 균형 있게 움직이는 게 안 되면 허리가 보호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코생 양념님, 이 호흡법은 호흡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 힘을 기르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가지 근육들이 원통을 이루는 네 가지 근육들이 협응력을 가지고 외력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호흡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강의 돌려보시면 좀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설명이 어려웠나 보네요. 예.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골반 안쪽 근육의 이제 인지교육을 알려드릴 건데요. 골반 안쪽은 이제 골반 기저부 라인이라고, 이제 화면 좀만 올려주시면은, 네,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골반 아래쪽에 받치듯이 이렇게 있어요. 골반 아래쪽에 받치듯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약간 밑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갈비뼈는 위에 이제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밑에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에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는 복부 쪽, 골반 가운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반 앞쪽, 가운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2cm 정도 좀 더 아래쪽에 만지셔야 돼요. 아래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눌러주셔야 정확히 느끼실 수 있고요. 그거는 확장할 때 쭉 부푸는 느낌, 수축할 때는 약간 소변을 참는 느낌. 아까는 골반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소변을 참는 느낌이에요. 좀 더 이렇게 안쪽을 수축한다는 느낌이 들으셔야 되고, 이것도 너무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다 복부의 안쪽의 느낌과 갈비뼈 느낌과 등 쪽 느낌은 1대1대1 비율이에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크게 확장하시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1대1대1 비율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주정민님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을 때 이 호흡법으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호흡법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그러시고요. 보통 이게 횡격막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의 여러 대학이나 재활에서 되게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호흡근이 척추의 안정화를 기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안정화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보다는 좀 적은 게 사실이고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주정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수술한 직후에 그 수술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바로 이 운동을 시키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이 운동을 바로 시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운동 자체가 허리의 그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호흡근 가지고 네 개를 같이 엮어서 쓰는 훈련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 바로 해서 허리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허리 통증이 더 커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입원해 계신 분이 아니시면 어차피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동안 몸을 움직일 겁니다. 그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운동입니다. 호흡 훈련이. 그리고 주정민님께서는 이 호흡 운동을 통해 좀 어느 정도 좀 복근을 기르고 협응력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다음 단계의 내용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횡격막 호흡과 하체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횡격막 호흡으로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해서 네 개를 같이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허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리 걸을 때 하체와 연결돼서 체중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이 숨을 쉬었다 내셨다 하는 것 자체랑 하체랑 연결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골반 바닥 근육의 인지를 좀 보충해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약한 정도의 하체 운동이랑 횡격막 호흡을 같이 해주면은 이게 걸을 때나 하체를 쓸 때도 이 횡격막 호흡의 메커니즘, 이 단순히 횡격막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흡법은 네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쓰는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타본 사람은 자전거 타는 느낌을 금방 갖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네 개의 근육을 동시에 써보는 느낌을 가져본 사람은, 게다가 다리를 쓰면서 하체에 약간의 로드를 가면서 이 네 개를 동시에 써본 훈련을 해본 사람은 걸을 때도 이 네 개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허리를 보호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체 협응력 강화 운동이나 요 다음 단계에 나오는 제가 세 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아랫배의 힘주기와 하체를 같이 쓰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은 결국은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결국은 횡격막으로 숨을 쉬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게 인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두 군데 동시에 힘주는 게, 안 쓰던 근육 두 군데 동시에 힘주는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쓰던 근육 네 군데 동시에 힘을 주는 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뭔가 다른 거 같이 하는 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동시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걸 일단 균형 있게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이걸 하체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횡격막 호흡은 호흡기 재활에서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척추에 특화된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체랑 연결할 때 그 빛이 바랍니다. 많은 연구,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연구에서도 하체랑 같이 운동을 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을 주로 하면서 하체 협응력까지 같이 약간 염두에 둔 운동을 디자인해서 이 횡격막 호흡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같이 해 나가시는 게 이 다음 단계의 재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격막 호흡 단계를 지나서 이제 하체 협응력 강화 운동 같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협응력 이제 강화 운동으로서 첫 번째로는 이제 테이블 탑 자세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 밖에도 운동은 되게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이니까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의자 위에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이제 지탱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앉아서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앉아서 하는 준비 단계로서 누워서 해야 이제 척추의 압력이 덜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누워서 이제 진행을 먼저 하시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사항으로서 이제 흉곽이랑 하체가 많이 쓰이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강도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흉곽 쪽이 들려서 여기가 너무 많이 쓰이거나 하체가 너무 이제 들려서 이제 너무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체가 만약에 이제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다 의자나 아니면 짐볼을 그대로 끼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들고 하시면 좀 더 협응력에 도움이 되겠죠. 좀 더 이제 맞물려서 이제 코어를 이제 요 원통형을 좀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복사근, 전체적인 복사근 안에 있는 복부 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협응력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횡격막 호흡이 주가 되는 운동이겠죠? 네, 횡격막 호흡이 주예요. 무조건 횡격막 호흡이 잘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강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횡격막 호흡을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리에 약간의 부담을 쥐어본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네, 맞겠죠? 그 정도로. 하체 운동을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하체를 약간 쓰면서도 횡격막 호흡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연결을 만들어준 다음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횡격막 호흡과 하체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복상근과 외복사근을 조금 주로 사용되고, 이제 하체랑 이거 너무 과긴장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너무 어려울까봐. 그래서 동영상을 조금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준비 자세는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누우시면 됩니다. 누우신 상태로 이때 이제 계속 횡격막 호흡을 하셔야 돼요. 다리를 한쪽씩 들 때도 횡격막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때 골반이 뜨면 안 돼요. 골반이 바닥에
깊게 제대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하시게 되면 골반이 저절로 바닥에 붙게 돼요. 저절로 바닥에 붙게 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복부의 호흡을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와이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와이퍼 운동도 이것도 하체를 이제 어느 정도 저강도로 사용해서 쓰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누워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발을 벽에다가 발 대고 그 다음에 정렬을 맞추셔야 돼요. 무릎과 이제 발목, 그 다음에 골반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렬이 맞춘 상태로 딱 서 계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정렬이 안 맞잖아요. 발이 바깥쪽으로 또 빠졌고, 이제 안쪽 바깥쪽으로도 빠졌고, 위아래로도 빠졌고, 이렇게 정렬이 안 맞으시면 전체적으로 협응이 안 돼요. 협응이 안 되고 골반 정렬 상태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렬을 맞춘 상태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벌렸다가 좁혔다가 하는 거예요. 이걸 동영상으로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의 정렬 상태를 똑같이 맞춘 상태로 이제 와이퍼 하듯이 이렇게 쭉 벌리시면 됩니다. 이때 외전, 그러니까 발의 바깥쪽 근육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안으로 모으면서 내전 근육이 작동을 할 겁니다. 이때 반대쪽 발을 놓는 게 아니고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서 이제 복합작용으로 이제 협응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골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허리가 뜨면 안 돼요. 계속 호흡을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을 하시면 골반이 안 떠야 돼요. 안 떠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때 호흡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운동법. 그러면 시장님, 지금 이 현재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운동에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횡격막 호흡을 인지하도록 네네. 가르치는,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을 하는 4가지 요소, 횡격막, 복횡근, 네. 그리고 등쪽 근육, 골반 네. 기조근, 이거 4개를 네. 하나씩 인지시켜주는 교육을 한번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시리즈가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정도 배우시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걸 보고 직접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방금 했던 이 횡격막 호흡을 바로 인지하고, 네. 바로 이게 하체 협응력까지 같이 동시에 운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사이엔 상당히 좀 혼자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네네네. 하체 협응력 운동을 같이 해야지, 네. 그거랑 저거랑 이렇게 연달아 같이 운동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그렇게는 운동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횡격막 호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말씀해 주신 횡격막 호흡 이 4단계를 네네. 먼저 해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네. 되신 다음에 네네. 저 아까 누워서 하는 하체 협응력을 같이 기르는 네네. 좀 더 어려운 형태의 횡격막 호흡이죠, 실은. 네, 맞습니다. 횡격 호흡의 좀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그 다음에 도전하셔야 되는 거지. 네네네. 한꺼번에 쭉 설명했다고 한꺼번에 다 하면 망하겠네요. 당연히 망합니다. 이게 네. 호흡이 안 되는데 이제 발을 들어버린다. 이런 허리가 무조건 떠서 바로 통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4가지 인지 교육의 내용을 먼저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엔 오히려 이 횡격막 호흡 자가 운동법으로 네네. 댁에서 한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단련을 해서 네, 맞습니다. 내가 횡격막 호흡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으면은 네. 횡격막 호흡 2라고 할 수 있는 네네. 하체 협응력을 같이 하는 네네. 그 운동들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서 이제 자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 인지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가 운동을 집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 플러스 하체 협응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처음부터 못 느끼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 운동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세라밴드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세라밴드로 이제 환자분들이 손으로 직접적으로 댄다기보단 세라밴드로 좀 저항을 주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준비 자세는 일단 세라밴드로 갈비뼈 쪽을 쭉 압박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세게 하면 또 복압이라 이런 전체적인 게 망가지니까 그냥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조여주신 상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갈비뼈 쪽에 밴드를 묶고 진행하시고요. 쭉 들어 마시면서 좀 확대해서 쭉 들어 마시면서 이제 확장하는 걸 느껴지고 쭉 내쉬고, 이때 중요한 건 복부랑 갈비뼈랑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웨이브 치듯이 막 움직이면은 그거는 이제 횡격막 호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써 이제 아까 말했던 등 쪽 척추 옆 근육을 발달하는 방법인데요. 척추 옆 근육은 똑같이 척추 옆쪽, 그러니까 등 쪽으로 세라밴드를 묶은 상태로 앉아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등 쪽은 앉아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라밴드를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돼요.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되고 느슨한 강도로 능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고 앉은 상태에서 쭉 들어 마시고 쭉 내쉬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확장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쭉 늘어나고 쭉 줄어들고. 이때도 중요한 게 등 쪽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횡격막 호흡은 1대1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등 쪽만 집중해서 또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집중하시되 등 쪽이 저항하는 걸 좀 더 느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제 골반 쪽 트리팅하는, 그러니까 골반 쪽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골반 쪽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골반 쪽에 가져다 대시면 제일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제일 볼록 튀어나온 뼈, 그 뼈를 만지시고 뒤로 이렇게 골반을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시면 돼요. 이 상태가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준비 자세고 동영상 보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 앞쪽, 골반 앞쪽이랑 뒤쪽을 정확히 만진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골반이 더 잘 움직여요. 무릎을 구부리고 골반을 둥글게 만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이시죠? 둥글게 만다는 느낌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앞으로 가시면 통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나오시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만 가셔야 돼요. 통증 전 범위까지만. 그리고 뒤쪽으로 쭉 빼셔야 됩니다. 이때 뒤쪽으로 빼실 때 중립 자세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어서 후방으로 많이 갈 수가 없어요. 후방으로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허리를 붙이는 느낌, 그 느낌이 중립 자세입니다. 딱 붙이는 느낌, 평평하게 붙이는 느낌이 중립 자세고, 그거를 서서 하실 때도 중립 자세나 어느 정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아랫배 힘주기를 하실 때 그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은 골반을 많은 듯이 앞에 뒤로 움직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골반 기저부 라인이 조금 더 자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 정렬 상태를 조금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아지면은 중요한 게 뒤쪽으로 대고 유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뒤쪽으로 바닥에다가 허리를 붙이고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석반숙님이 밴드 없이 호흡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떨까요? 밴드 없이 호흡하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저항이 이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조금 저항은 아니어도 그냥 눌러주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올려주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눌러주는 게 아니고 올려주는 정도로 해서 그냥 느끼는 정도로만 일단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뭐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인지 교육입니다. 왜 인지란 말이 붙었을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힘이 네 군데가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것만 느끼면 이건 끝입니다, 실은. 근데 이게 느끼려면은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걸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너무 오히려 밴드를 쓰고 그런 것들이 과하게 힘을 많이 확장이나 과하게 힘을 많이 주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의미가 더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면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되게 과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운동의 그 1대1로 하는 그 협응력의 본래의 의미를 좀 달성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1대1 비율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횡격막 호흡 자가운동 네 번째로 복행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인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세르밴드를 복부 쪽에 묶고 그 상태에서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겁니다.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쉬면서 호기를 하실 때 골반 안쪽으로 쭉 넣어야 돼요. 넣으면 골반 안쪽에 약간 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느끼면서 쭉 들어 마셔야 돼요. 얘를 배를 볼록하게 내민다는 느낌이 아니고 팽팽하게 만든다 라는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배를 볼록하게 내미면 그게 복압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원통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통형이 되려고 하면은 그 압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대로 원통형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쭉 들어 마시면 골반 안쪽에 느껴지는 걸 정확히 들어 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아령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세라밴드를 묶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코롯을 채우듯이 옆에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령으로도 적은 무게로도 가능하다는 거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자, 무릎을 접고, 이것도 똑같이 무릎을 접고, 모든 자세는 무릎을 접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허리 압력을 줄 수 있어요. 골반 안쪽에 쭉 들어 마시고 내쉬는 느낌, 들어 마시고 내쉬는 느낌. 이때 너무 배를 내밀면 안 돼요. 배를 너무 내밀면 안 되고 갈비뼈랑 1대1 비율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화끈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하려고 그러면 호흡도 화끈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통 아까 우리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원통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배가 화끈하게 볼록해지면은 원통이 깨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내 몸 안의 원통이 이 네 가지 요소가 비슷하게 확장됐다가 비슷하게 줄어드는 느낌을 갖는,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횡격막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게 필요한 이유를 모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원통으로 허리를 버티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인지만 할 수 있어도 허리의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 그 요약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요약 정리는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이제 횡격막 호흡이 완벽해진 다음에 횡격막 플러스 하체 협응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와이퍼 운동, 테이블 탑 자세 운동, 제가 다리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들 알려드렸잖아요. 두 가지. 그 운동은 횡격막 호흡, 원통형이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가 뜨고 더 아파질 수 있어요. 진짜로. 완전히 인지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제 횡격막 호흡은 정확하게 느껴야 되면 억지로 힘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원래 못해요. 처음에 원래 못하는 게 정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이게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협응력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피트님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위에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제 횡격막 호흡 플러스 하체 협응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횡격막 호흡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원통형이 정확히 이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원통형 부분이 정확히 인지되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좀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강의 목표로는 이제 아랫배 힘주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랫배 힘주기로 정확히 기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그 생활 습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격막 호흡은 생활 습관을 연결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아랫배 힘주기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정민님 질문에 잠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 재활에 쓰이는 방법이 맞습니다. 호흡기 재활에서도 횡격막 호흡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척추 쪽에서 쓰일 때는 이게 하체 협응력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하체랑 같이 연결을 해줄 때 이게 진정한 코어 안정화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횡격막 호흡 플러스 하체 협응력을 같이, 하체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걸 같이 하는 게 척추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강의를 통해서, 이건 강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반밖에 못한 거고요. 뒤쪽 후반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모두 맺은 말로 드리면은 이걸 한꺼번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거를. 인지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자가 호흡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그거에 잘 되는 걸 확인하시고 이 하체에 연관된 그 운동들을, 하체 협응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실패 가능성을 줄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 같이 하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 배가 산으로 가서 운동 효과를 못 느끼세요. 다음번에는 강의를 하면 하체 협응력이랑 배 힘주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그거들에서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좀 부담이 돼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환자분들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은 이거 한 번에 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번에 하실 수도 없고, 이제 정확히 인지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최대한 숙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진행을 하시고, 저희도 이게 4번의 섹션으로 나눠서 4번으로 나눠서 저희도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좀 빠르게 알려드린 거예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토요일 스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